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일 4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느새 봄이 무르익는 4월입니다. 며칠간 또 그렇게 춥더니 오늘은 또 되게 또 포근하고 봄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사벌 농협에 제가 택배, 요즘은 제가 도라지 종자, 삼동파 도라지 두매 부추 이런 것도 보내주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복분자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택배 보내고 오늘 제가 대유 총진싹을 한 봉 사왔습니다. 왜? 대유 총진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구독자님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취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진싹하고 비카드에 대해서 댓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오니 총진싹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사왔는가 하면, 이제 요쪽에는 제가 밭장만을 해가지고 요게 참깨, 그리고 가지, 토마토, 역시 지난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강 좀 심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블루베리 있는 곳에 이쪽에 블루베리에도 제가 한번 뿌려줄 생각이고요. 예, 이쪽에 이제 제가 밭장만 해가지고, 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옆에 가장자리 장만해가 지난해처럼 역시나 연작입니다. 같은 자리에 제가 고추를 심을 생각입니다. 고추 심을 자리에도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좀 뽑아내고, 여기는 열매말을 심을 거고요. 열매 똑같습니다. 열매말 같은 자리에 심을 거고, 이쪽에 이제 제가 상추, 여기서 지난 10월 달에 제가 이렇게 뿌렸던 것들 이제 계속 딴 데로 옮겨 심으면서 모종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오시는 분들 많이 나눠줬어요. 이거는 상추는 뽑아가지고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이렇게 월동춘채는 이제 드디어 장달에 걸로 꽃이 핍니다.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이라 그러죠. 월동춘채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이 자리에도 이제 다 뽑아내가지고 닭을 주고요. 닭 잘 먹습니다. 닭을 주고 제가 이제 곧 밭장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장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벌농에서 제가 대유 총진싹을 한 봉 사왔는데요. 1.5kg면 충분한데 3kg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2만원 주고, 즉 내돈 내산. 오늘 대유 총진싹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왜, 그리고 특징, 특성,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 올릴 때 묻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물에 희석해서 쓰면 되느냐, 그런 것도 있었겠는데, 제가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육호선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쪽은 블루베리고요. 블루베리. 예, 이쪽에 지금 수스나도 지금 피고 있고요. 수스나. 이쪽에 산동파는 제가 번식용으로 남겨둔 겁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작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긴 불어도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바람 많이 붑니다. 그때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람만 불어도 겁이 납니다. 이렇게 대유 총진싹. 참고로 이거 내돈내산이고 광고 아닙니다. 아직 제게 광고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백강균이 함유되어 있고 토양 속에 있는 병해충 관령이다. 유기농업자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해충 관령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기농업 자재고요. 이름은 총진싹입니다. 요즘 싹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모두싹, 총채싹, 총진싹, 아주 싹이란 말을 참 많이 써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합니다. 중량은 3kg짜리고요. 이거는 1.5kg짜리도 있고 3kg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던 거는 1.5kg짜리고, 요건 두 배 3kg짜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 미생물입니다. 즉 균입니다. 균, 미생물, 즉 곰팡이균입니다. 곤충 병원성 미생물. 사실 미생물이라니까 아주 멋진 말 같은데 사실은 균입니다. 균. 이렇게 뷰베리아 바시아나라고 해가지고 백강균입니다. 우리 동충하초, 즉 누에를 이제 거기에다가 균을 접종시켜서 만든 게 동충하초잖아요. 동충하초도 백강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독성 단백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BT, 우리 흔히 이제 BT균이라고 하죠. BT균 가지고 만든 살충제가 제법 많습니다. BT 쿠로스타키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BT균이 20%, 그리고 백강균이 20%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60%가 이제 보조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총진쌍은 특징이 뭐냐? 토양 속에 요 입재입니다. 입재. 요거 참고로 물약도 있습니다. 물약은 이제 위에 살포하는 거고요. 요거는 입재입니다. 입재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게요. 예, 이렇게 요 입재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 밭장만 할 때 우리 미끄럼이나 탭 이런 거 장만하잖아요. 비닐 씌우기 전에 그때 이거를 뿌려주시면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그때 뿌려주시면 이제 토양에 이 두 가지 미생물이 정식함을 해가지고 토양 속에 들어오는 그런 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꽃노랑 총채벌레, 그리고 거세미나방, 작은 뿌리파리, 고자리파리, 담배나방, 또 그리고 배추 같으면 벼룩이벌레,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땅 속도 있고 지상부, 지하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와서 이 백강균이라든지 비티균에 묻게 되면요. 백강균에 묻게 되면요. 말 그대로 토양, 참 뒷면에 설명이 있더라.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편하겠다. 이렇게, 묻게 되면, 이렇게 보면요. 곰팡이의 포자가 해충의 외피에 부착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번데기에 상피, 큐티클층이라고 하죠. 상처 보호 조직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요 큐티클층에 뚫은 후 침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해충 체내에 독성 물질 생성하면서 말 그대로 곰팡이가 폐하 죽습니다. 즉, 해충 몸에 하얀 백강균을 접종시켜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티균은 또 뭔가 하면요. 비티균은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내독소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해충 체내 역시나 활성 독소로 전환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독성작용에 의해서 해충의 장기를 손상시켜서 죽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토양 속에 들어오는 그런 충들을 잡아준다. 그러면 이것만 해서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라든지 이런 나방은 또 지상부도 있거든요. 지하부도 있고. 그래서 특히 꽃노랑 총채벌레는 이제 지하부에 들어오는 이유와 땅속에 들어오는 이유가 번데기, 즉 용이라 그러죠. 번데기 시절을 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즉 지하부로 들어왔을 때 이 백강균의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곰팡이가 생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지할 때 효과적인 방지를 하는 겁니다. 지상부에는 꽃노랑 총채벌레약을 치고 지하부에 들어온 것도 역시나 죽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감을 시켰는데 효과적이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제 주로 이제 묻는 질문들. 참 이거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은요, 이렇게 200평, 660평만 200평이거든요. 요게 3kg입니다. 즉 100평에 1.5kg.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1.5kg짜리 한 봉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저는 하수지 큰 거를 샀습니다. 보니까 큰 거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인데 제가 총진성 하나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3kg를 주는데 제가 안 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거 커서 못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왔습니다. 사오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이게 한 봉이 다 못 써요. 저는 한 1.5kg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할 면적은 한 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블루베리하고 고추 심을 꽃, 그리고 참깨 심을 꽃 다 해도 50평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뿌리실 때 추천량보다 많이 뿌리는 관계 없습니다. 많이 뿌리는 건. 왜냐하면 이런 균들은 밀도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많다. 밀도가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많이 뿌리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반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배추 심을 때 그때 뿌릴 겁니다. 대신에 이거 보관할 때는요, 이게 균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면 균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쭉 찢지 말고 가위로 이렇게 기스리만, 모서리 표준 말이죠. 이렇게 모서리만 이렇게 가위질해서 잘라가지고 나중에 요 부위는 이렇게 테이프 가지고 완전히 밀봉을 다시 시켜주면 좋습니다. 테이프 가지고 참고로 제 칼을 붙이는 이유는 요즘 택배 붙인다고 제가 아예 칼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쭉 붙으면 찾기도 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붙여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모서리를 잘라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용하실 때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거 사용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닐을 쳤다. 그러면 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추라든지 이런 거 심을 때 심기 위해서 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요 구멍을 내면 그 구멍에 이제 그 모종을 심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자꾸 제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요 총진싹을 티스푼 하나 정도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티스푼에 해가지고 넣기 불편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페트병 한번 하는 거 설명 한번 드려봤죠? 잠깐 제가 금방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금방 제가 잠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 페트병을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면 요 부분으로 이런 총린사 같은 걸 부을 수 있잖아요. 비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풀면 퍼집니다. 그리고 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고 고추나 이런 거 심을 구멍을 냈으면 비닐을 씌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래 가지고 톡톡톡톡 넣으면요.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좀 많이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모종 걸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꽃노랑 총채벌날 이런 것들이 비닐을 멀칭을 해놓은 상태에서는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고추를 심은 구멍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통로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통로에만 요걸 좀 뿌려주시도 이 백강균이 주변에 이제 토양 수분을 머금고 하면서 이제 번식이 되게 나중에 하얗게 곰팡이처럼 핍니다. 하얗게 그렇게 변해. 나중에 비닐그릇 보면 속이 완전 하얗습니다. 땅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서 곤충모에 묻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바짝만 할 때 미리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음 질문. 지난번에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총진싹을 이제 이거를 막 균이면 이게 수화지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유화성 수화지인가 그래요. 이제 기름이 섞여 있는 식물성 기름이 섞여 있는 그런 수화지라서 아주 번들번들합니다.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 총진싹 잎재를 가지고 이제 물에 녹여서 그렇게 살포하면 어떠냐. 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함량이 이렇게 미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생물이 여기 보시면요. 백강균이 20%고 그리고 BT균이 요게 20%, 나머지 60%는 이렇게 규산입니다. 이렇게 주성물이 보조물이거든요. 이게 잘 안 녹아요. 찌꺼기도 생기고 이게 또 이 속에 함유되는 추출도 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포하는 거는 참고로 비추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설명드려봤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설명이 하나 내볼게요. 방제가 어려운 토양 속 번데기 유충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요. 즉 그렇게 종합적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렇게 토착 미생물로서 해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여기 살충 효과만 있는 겁니다. 살균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고추밭에 뿌릴 때 예를 들어서 역병약 리도밀 잎제라든지 아니면 실바코 탄제약 실바코 잎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뿌리면 어떠냐?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비료하고 같이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좀 따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균들은 비닐 씌우기 직전에 사용 토양 표면에 좀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비료라든지 퇴비는 가급적이면 바짝만 하기 한 14일 전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임박하게 해가지고 바로 심고 하면요. 가스가 발생되고 그 가스로 인해서 모종을 하거나 씨앗 파종을 하거나 이러면요. 결과적으로 유해가스 이런 게 발생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또 설명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봄이 되면서 궁금하신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전화로, 문자로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고 한데 카톡까지 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튜브 하단 댓글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라는 댓글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수가 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1대1 채팅이나 문자는 1대1로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좀 가급적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100% 댓글 다 드립니다. 그래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만 해도 1년에 지난해 보니까요. 10,000개가 넘더라고요. 그 10,000개 넘는 댓글 다 제가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바랍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함께하는
4월, 꽃피는 4월, 웃는 4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